예, 지수가 저점을 잡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. 코스닥 1% 정도까지 확대가 됐고요. 지금 코스피 지수도 2,473포인트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. 그러면요,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약간 순간 설렜는데 또 금방 힘이 빠집니다. 오늘 장의 흐름 어떻게 파악하세요? 네, 지수 많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. 종목별 악재도 있었고요.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낙폭과대주들, 기술주들 중심으로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있었던 나스닥은 좀 강했었습니다. 반도체 지수도 괜찮았었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좀 다른 행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을 가르는 가장 큰 핵심 이슈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죠. 합상하기 시작하면서 협상했고요.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철회하면서 그동안 좀 피해를 봤었던 섹터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피해본 섹터는 뭐 자동차 쪽하고요. 그다음에 뭐 철강 쪽들, 정유화학 쪽들, 타이어 쪽들, 시멘트 쪽들 하고 주류 업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관련주들 오늘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좀 수출 안 되면서 상당히 힘들었었던 모습이 였었는데요. 이 부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오늘 또 보시면은 하이브 급락하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들 뭐 잠정적으로 뭐 활동 중단 얘기 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카카오도 모빌리티 지분 일부 매각 소식 전해지면서 오히려 좀 현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.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이버도 같이 좀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NC소프트도 좀 하락이 좀 있는 편이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 보신다라면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상대적으로 일부 뭐 원수두창 관련된 바이오 일부 종목들하고요. 뭐 식품 그다음에 사료 이런 쪽들 살짝 좀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요. 뭐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화물차 파업 때문에 좀 반락했었던 종목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빼놓고는 좀 종목별로는 좀 이슈들을 좀 악재성으로 좀 인식하면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가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잡아주셨어요. 자동차하고 시멘트 반등 분위기 뚜렷합니다.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4% 정도까지 상승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. 일시적일지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낙폭을 모두 다 만회를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? 네,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수출주들이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이었습니다. 뭐 내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물류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좀 원성이 좀 자자했었죠. 왜냐면 기업들이 실적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제 수출까지 좀 막혀버리다 보니까 지금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정유화학 업체들도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현대차나 뭐 이런 쪽들도 뭐 하루에 2,000대씩 네, 팔지 못해서 막 이렇게 손실 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뭐 흐름에 있어서 뭐 시멘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, 그다음에 정유화학 업체 외에 뭐 지금 철강도 계속 수출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뭐 다른 것들도 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차 쪽에 가장 좀 피해가 컸던 만큼 좀 강한 반등 나오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에 맞서서 현대차, 기아차가 좀 방어해주고요. 지금 글로비스, 모비스, 뭐 위아까지도 좀 방어를 해주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지수 견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좀 피해를 봤던 섹터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뭐 관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 하이브 급락, 하이브 어떡하죠?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. BTS의 잠정 이 활동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한가 갈까 말까 싶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24% 정도 수준에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인데요.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? 네, 뭐 어제도 외국인 사고 오늘도 지금 외국인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. 하이브는 급락하고 있습니다. 역시 BTS가 기여하는 부분이 하이브 주가에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군대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완전체로서는 뭐 힘들다라는 인식인 거죠. 그래서 각자의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하이브는 뭐 BTS 기여도가 상당히 큰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글로벌 뭐 음반 판매 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진출했고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 이퀄 하이브다라는 인식
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강하게 좀 약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상장일의 최저가가 139,590원입니다. 뭐 유상증자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거의 신저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은데요. 단기적으로는 오늘 뭐 상당히 좀 매물 많이 나오고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뭐 BTS가 제가 봤을 때는 완전체로는 활동 못하더라도 개별 활동이나 뭐 유닛 활동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뭔가 좀 다른 돌파구를 좀 앞으로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. 좀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상대적으로 같이 빠지고 있는 엔터주들 이런 쪽들 안에서 조금 답을 찾아보시는 전략 좋겠는데 엔터주들도 지금 저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같이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저점에서 좀 지지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업종들 새 종목들 좀 수급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하이브가 좀 안정됐을 때 오히려 다른 엔터 3사에 대한 관심도 뭐 단기적으로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런데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BTS 활동을 중단을 하면 물론 그 팬이 다른 아티스트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이 다른 엔터 종목에 있을까라는 생각 혹은 또 반사익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싶었는데 주가가 같이 한꺼번에 많이 밀려가지고요. 다른 업체들 오늘 빠지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?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. 궁극적으로 이제 뭐 팬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올랐던 이제 하이브에 대한 그런 BTS에 대한 그런 충격이 다른 엔터주들한테도 뭐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수혜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오히려 BTS 뭐 팬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이브에 대해서 그 섹터 안에서의 뭐 비중 축소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. 또 다른 뭐 아티스트들의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또 해당 엔터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, 관심도, 뭐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엔터주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가 동반되는 수준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엔터 3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네,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지금 바이오 쪽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원숭이 두 창도 있고요. 또 6월 달에 이 바이오 관련된 학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. 시세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뭐 최근에 뭐 경기랑 관련이 없는 쪽에 뭐 바이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학회들이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. 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뭐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.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미코바이오메드는 상한가 들어간 상태이고요. 녹시자 MS도 20%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.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도 강세 보여주고요. HK 이노엔도 강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파메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. 현대바이오도 살짝 올라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워낙 시장이 좀 힘든 구간이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개별주들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이오 섹터 전반을 본다라면은 움직임이 그닥 뚜렷하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뭐 삼바 같은 경우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일부 바이오 섹터주들 뭐 상대적으로 좀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움직이지는 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회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좀 흐름이 만들어진 종목이 좀 일부 있긴 한데요. 또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을 또 그냥 무차별로 막 따라가기에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. 일단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흐름은 계속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그 깊은 좀 이해를 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가 좀 바이오 섹터다 보니 제가 뭐 여기서 뭐 사라 팔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이 최근에 좀 약간 종목 찾기 양상이죠. 실질적으로 이 종목 찾기 양상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유심히 챙겨 보시면서 뭐 뉴스에 따라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.